그 다음은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경통이란 무엇일까요? 월경을 동반하여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복부의 통증입니다. 가임 여성의 약 60%에서 발생을 합니다.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 1차성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없는데 생리통이 있는 거예요. 2차성은 특별한 골반 내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1차성 월경통이라는 것은 부인과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주기적인 통증으로 배란과 월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과 2차성 월경통을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는 1차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월경통, 2차성은 기저질환이 있는 월경통, 발생 연령은 1차성은 초경으로부터 1, 2년 이내, 2차성은 초경으로부터 수년 후가 되겠습니다. 배란은 1차성은 배란을 동반하고 2차성은 무배란 주기와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배란은 다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시작 시기는 1차성은 생리 시작과 함께 또는 시작 직후에 발생하고 2차성은 뭐 아무 때나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이죠. 통증 지속은 1차성은 보통 한 2, 3일 정도, 2차성은 생리 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라는 거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소염제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1차성 월경통은 한 7, 80%에서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2차성은 통증 경감이 좀 될 수는 있지만 그 반응은 좀 덜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월경통이 생길까요? 그 발생 기전을 보면 이제 먼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체가 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게스테론이 황체 호르몬이죠. 황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월경이 나오는데 이때 월경이 나오는 그쪽에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은 자궁 근육층을 수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궁에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궁이 수축되면서 자궁의 그러니까 허혈이죠.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말초신경 과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생리통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증상은 월경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시간 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48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통증은 분만 진통과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오심,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복부를 마사지한다든지 뭐 압박을 좀 해준다든지 몸을 좀 움직인다든지 그러면서 호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골반 내 병변이 없는 주기적인 통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골반 내진으로 자궁에 압통소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치료입니다. 치료는 보통 프로스타그란딘 합성 억제제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하는 진통제이죠. 월경 시작 1에서 3일 전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월경이 규칙적인 사람은 하루 전에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월경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불규칙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증이 약하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월경혈이 보이면 바로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복용을 합니다. 왜냐? 이것은 새로운 프로스타그란딘의 재합성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그란딘이 다 나온 다음에 먹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고 3주기 이상 투여해서 치료 효과가 없으면은 약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약제들을 가져왔는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메페남삼 이런 등 약제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약제예요. 이것들은 다 이제 성분명이기 때문에 약품명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용량을 보시면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 400, 유지 용량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마다 먹어줘야 되고요. 보통 한 알이 200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알을 먹는 거죠.
나프록센 같은 경우 초기 용량이 500이고 유지 용량은 6시간에서 8시간마다 250mg입니다. 그러니까 두 알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한 알 먹는 거죠. 케토프로펜은 그냥 75g씩 6시간마다 먹는 걸로 돼 있고요. 메페남산 이것도 두 알 먹고 그 다음에는 6시간마다 250mg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을 먹을 때 아프지 않아도 미리 안 아팠을 때 두 알을 먹고 그 다음은 6시간에서 8시간마다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약들은 다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것은 콕스2 인히비터로서 이것은 위장 장애가 없고 진통 작용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초기 용량이 400mg 두 알이고 이것은 12시간마다 200mg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드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원하는데 내가 월경통 때문에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 임신은 배란기 때 되는 거거든요. 월경을 할 때는 이미 이번 사이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염증 소염제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셀레콕시브는 콕스2 인히비터이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없어서 이것은 식사랑 관계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다들 식후에 복용을 하시고 뭐라도 좀 드시고 약을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호르몬 피임제를 1차성 월경통의 치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구용 피임약과 비경구용 피임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경구 피임제는 자궁 내막의 증식과 배란을 억제해서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혹시나도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변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피임을 원하는 경우 경구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소용제로 통증 완화를 얻지 못하는 환자에서 대체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피임제로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제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제의 피임약은 없는데 이제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레보노르게스테를 함유하는 자궁내 장치라든지 초산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대포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호르몬 피임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일 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월경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배란을 억제해버리는 기전을 갖고 있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배란을 억제하고 생리통을 경감을 시키는데요. 엔세이드나 피임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 중증에 지속되는 월경통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자궁 내막증이 의심이 되는데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무월경이나 안면 홍조, 질건조증,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 장기간 쓴다고 하면 저용량의 호르몬 병합요법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기타 치료법이 있는데요. 경피 신경전기 자극 치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조금 따뜻하게 온열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온열 찜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차성 월경통은 아니고 결국은 2차성 월경통으로 자궁 샘근증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핫팩을 많이 하셨는지 배가 다 화상을 입은 그런 정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뜨겁게 해서 배가 아픈 거니까 너무 뜨겁게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온 화상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2차성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반 내 병소를 동반하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월경통입니다. 보통 월경 1, 2주 전에 발생을 하는데 월경 이후에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자궁 생근증, 자궁 내막증, 또 자궁 근종, 자궁 내 용종, 골반염, 자궁 기형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생근증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처음 들어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궁 선근증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자궁인데 자궁 근육층 안에 자궁 내막에 샘 조직과 기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궁 근층 안에
자궁 내막 조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왜 여기에 있냐? 그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궁 내막이 자라 들어갔다. 아니면 밖에 있는 자궁 내막증이 이 안으로 자라 들어왔다.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변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가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를 할 때 이 자궁 근육층 안에서 출혈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데서 여기서 생리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하고 동시에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출산력이 많고 초경이 빠르고 월경 주기가 짧으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이가 젊은 20대의 미혼 여성들 출산력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자궁 생근증으로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타깝습니다. 증상은 월경통 이외에 월경 과다, 또 성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MRI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초음파 검사로 자궁 근종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종괴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진단은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으로 확진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면 굳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2차성 월경통의 또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 내막증입니다. 자궁 내막은 원래 자궁 안에 이루고 있는 내막인데 이 내막 조직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 기전은 월경할 때 역류해서 다른 곳에 착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궁 내막증과 자궁 샘근증은 워낙 큰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